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신입사원 강회장 7회는 가족애와 후회 그리고 권력욕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면서 거의 스릴러에 가까운 긴장감과 반전의 연속이었는데요. 7회 예고편에 저만 속은 거 아니죠? 강 회장이 내 딸 건드린 놈은 다 죽여버린다고 하길래 당연히 방글이가 위험에 처했을 거라고 여기고 나 회장이 방글을 죽이기 위해 교통사고를 꾸몄다고 생각했지 강재경이 강재성을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 납치 자작극을 벌였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아 진짜 강재경 어마무시하게 나쁜 년이더라고요. 강재성을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닌데 준현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로 착각해서 저 또 강재경한테 졌다 실망만 드리는 아들이라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는 재성의 모습은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할수록 강 회장이 채성을 키우느라 쌍둥이를 너무 못 키웠어요. 아 정말 강 회장의 금쪽이들 이거 어떡하냐고요. 한편 8회 예고편을 보니 강 회장의 몸에 갇혀있는 황준현이 깨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두 사람의 영혼이 다시 바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 7회 리뷰 간략하게 하고 8회 예고편을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7회에서 가장 사이다였던 장면은 조선이에게 강재경이 대감집 노비 운운하며 당신은 고작 집사일 뿐이라고 하자 조선이가 강재경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조선이는 강재경과 강재성이 아무리 싸가지 없게 굴어도 그냥 감내했습니다. 자신이 참으면 언젠가 이 관계가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7회에서 조선이는 방글이가 이렇게 했으면 사흘 밤낮을 때려서라도 고쳤을 텐데 재경과 재성을 너무 차별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지금의 괴물을 탄생시킨 거라고 죄책감을 느낀 조선이는 앞으로 금쪽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로 마음먹는데요. 이에 조선이는 일단 개인 맞춤별 식단표를 찢어버리고 나은세에게 두 번 다시 재성이 배신하는 짓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죠. 또 한편으로는 차이인 민석도에게 재경이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하는데요. 한편 강 회장이 내 딸 건드리는 놈은 가만 안 둔다고 한 건 방글의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려 울며 전화한 방글에게 강 회장은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다그쳤으나 뒤에서 딸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찾아가 다시는 방글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경고했었죠. 방글은 자신이 참아냈기 때문에 괴롭힘이 멈춘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딸을 지켜주고 있었던 건데요. 한편 리튬 가격 담합이 시작돼 전고체 배터리 신사업에 제동이 걸린 틈을 이용해 방글과 준현은 전략기획팀에서 율리비아 쪽 강산을 확보했다며 강재경 사장님만 원하신다면 바로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합니다. 낙하산 팀이라고 전략기획실을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강방글 실력을 인정받고 데뷔전을 아주 제대로 치른 장면이라 굉장히 사이다더라고요. 특히 MOU 계약을 하면서 현금 4천억뿐 아니라 강재경이 갖고 있는 채성물산의 지분 4%를 넘겨받았잖아요. 즉 채성물산의 사장 자리에 앉겠다는 준현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간 건데요. 한편 재경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자 권력에 대한 집착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빈 회장 자리를 보며 채성은 내 거야 아무한테도 안 뺏겨 라고 말하는 장면은 강재경의 악행이 본격화될 거라는 걸 짐작해 했죠. 결국 강재경은 나병모와 손을 잡습니다. 나병모는 강방글과 강재성을 제거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대신 자신의 딸 나은세를 채성물산 사장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하죠. 이에 강재경이 이참에 아버지까지 치워달라고 제안하는 거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문제는 이 대화를 강재성이 엿들었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강재성은 크게 분노하며 강재경의 운전기사 대신 몰래 차량에 숨어들어 재경을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강재경이 설계한 함정이었죠. 재성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재경은 재성이 분노해서 움직일 거라는 사실을 이미 계산하고 일부러 자신이 나 회장을 만난다는 사실을 재성에게 흘렸던 건데요. 심지어 철두철미하게 기자들까지 미리 불러놓았더라고요. 결국 강재성은 납치범으로 몰리게 되고 기자까지 폭행하면서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강재성을 비자금 혐의 벗자고 쌍둥이를 납치한 파렴치한으로 만든 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강재경의 모습은 정말 사이코패스 같았는데요. 이번 회차를 통해 강재성은 사실상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고 여론도 완전히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반면 강재경은 왕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요. 자 그럼 8회 예고편을 본격적으로 톱파볼게요.
강재성이 강제경 납치 및 비자금 혐의로 구속되자 채성물산은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가 구속되고 비리 의혹까지 터지면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니까요. 이에 재경은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략기획팀에게 구조조정을 맡기는데요. 근데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건 직원들에게 가장 큰 원망을 사는 일이잖아요. 예고편을 보니 직원들이 전략기획팀에 와서 이 사기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회사를 끌려나가며 욕설까지 퍼붓더라고요. 즉 재경은 일부러 전 직원의 원성이 전략기획팀을 향하게 하기 위해 전략기획팀에게 구조조정을 맡긴 거고, 구조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방글의 입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함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의 반감을 방글에게 집중시킨 뒤 그 책임까지 방글에게 뒤집어 씌운다면 방글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강 회장은 재경의 이런 속셈을 전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즉 앞에서는 회사를 살릴 방법이 그뿐이라면 해야죠 라며 수긍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일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부분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편 쌍둥이 사장들의 비자금 자료를 복구시키려던 상재는 예상치 못한 함정에 걸려들고 만다고 하는데요. 쌍둥이들 비자금 내용을 강 회장이 전부 삭제하도록 시켰었잖아요. 근데 강재경이 선을 넘어버리자 강 회장은 재경의 비자금 내역을 오픈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강재경이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예고편을 보면 재경이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를 만나 울산 비자금 내역만 복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즉 재경은 이상재에게 비자금 자료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회장 대리직을 맡고 있는 이상재를 흔들 수 있고 자신이 다시 회장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재경의 계획이 당연히 물거품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강 회장이 강재성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8회 예고편을 보면 방글이가 감옥에 있는 재성의 면회를 가서 재성이 내미는 손에 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강재성이 구속되자 나병모는 사위에게 어떻게 하면 내 딸을 놔주겠냐며 이혼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즉 이제 강재성에게는 믿을 만한 아군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방글에게 면회를 와달라고 부탁한 것 같아요. 자기랑 손잡고 강재경을 치자고 말이죠. 근데 이걸 전 강 회장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채성물산 사장 자리가 공석인데 사실 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리튬 강상권 MOU 체결로 채성물산 지분 4%가 이미 준현의 몫으로 있죠. 그래서 전 준현이 재성한테 물산 지분을 자기한테 넘겨서 자기를 최대 주주로 만들어주면 강재경을 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 8회에서는 수면제 투여를 당하던 강 회장의 몸이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되면서 코마 상태에 빠져있던 강 회장의 몸이 눈을 뜨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 회장 몸이 눈을 뜬다 한들 바로 강 회장과 황준현의 영혼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즉 진짜 황준현이 깨어난다고 해도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한 강 회장은 여전히 황준현의 몸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준현의 할머니가 손주 다리를 못쓰게 만든 놈들 찾아서 다 혼내주고 싶다고 할 때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강 회장은 준현의 할머니를 통해 준현에게 축구는 자신에게 있어 채성만큼 중요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인지 강 회장이 준현이를 반드시 다시 축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 하고 다짐하는 장면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속죄처럼 느껴졌는데요. 어쩌면 지금 강 회장이 가장 후회하는 건 회사가 아니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재경과 재성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방글을 외롭게 만든 것, 그리고 황준현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것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강 회장이 황준현의 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강 회장이 진짜로 치러야 할 대가는 아직 남아있고 황준현 역시 자신의 꿈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두 사람의 영혼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은 단순히 몸이 깨어나는 때가 아니라 강 회장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황준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